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일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20일 이내에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20일 이내에서 수급이 들어올 것을 보고 알려드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빨리 들어와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들어온다고 보고 드린 그 종목을 드리긴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좀 성격이 급한 줄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통화를 통해서 중식에 대해서 이제 정쟁을 이제 종결짓자, 사실상 푸틴의 손에 들어줬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왜냐면 트럼프도 어쩌면 좀 업적을 좀 빨리 쌓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죄다 급등이 나왔죠. 특히 뭐 저는 좀 기염을 토한 게 대동기어가 이게 사실 오버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갭으로 상한가까지도 이렇게 도달을 한 부분이고, 사실 저는 대동이 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동이 좀 더 타격 있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역으로 나왔어. 물론 저는 이 종목을 말씀 안 드렸어요. 전일 현대 에버다임하고, 현대 에버다임은 솔직히 추가 시세 나올 만하지. 아마 더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 20일까지는 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종전 협상을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좀 늦게 끝난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재료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3일 CN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적게 하고 싶으시면 이 종목을 투자하셔라. 왜냐면 조정 이쁘게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관련주 중에서는 조금 늦게 이제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고, 상한가까지 쳤고 뭐 굉장히 좀 이뻐요. 세력이 이탈 자국도 사실 없었고, 그럼 이제 내일 신고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신고가가 못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돌파름 나오겠죠. 여전히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분명히 이제 시간적 2월 12일에는 이렇게 밀려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다음날 이제 저녁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종전 이런 내용들이 빠르게 이제 빠르게 협상을 할 거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갭으로 올린 거고. 그리고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었다. 왜냐면 솔직히 이게 매수를 전날 못 하셨더라도 4% 정도에서도 사셔도 전 딱히 문제는 없다고 봤거든요. 아예 밀질 않고 그냥 바로 올려버려 가지고, 그러다가 위아래로 흔들다가 결국 상한가를 쳤는데, 상한가 충분히 칠만합니다. 충분히 칠만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 이제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라.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도 너무 아깝다 보니까, 종목 자체가 좋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적당히 또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은 거죠. 시세를 주면 매도해라.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또 제조 약발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동만 보더라도 대동 기업만 보더라도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매도하시는 게 맞다. 수익을 준다면. 근데 후속주 내에서도 아직 신고가 안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전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대장주격인 애들 말고, 대동이나 대동기업 같이 이미 크게 오른 종목들 말고 안 오른 종목도 있잖아요. 바닥에 기는, 네, 우크라이나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바닥을 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후속주들. 아마 후속주들이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오히려 탄력이 더 강하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건드신다면 시세가 들러온 종목들 건드리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는 이제 ST엔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고, 시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앞전고점 돌파 이렇게 이미 이렇게 나온 상태고, 상승의 이런 각도가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이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내일도 추가 시세가, 금일이죠. 금일도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수익 나왔을 때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만약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짝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정말 5% 이상으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적당히 매도하시는 겁니다. 뭐 무리하게 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지금 양봉도 하나, 둘, 세 개시기 때문에 충분히 주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뭐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아요. 상대론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긴 한데 조선업 중에서는 그래도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 역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수익 보시고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SN코어 같은 경우는 뭐 양전환도 됐었지만 제가 뭐라고 했나요? 밀렸을 때는 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상대로 이렇게 밀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부터는, 금일 이제 3시 이후에 종가 베팅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뭐 금일 더 추가적으로 밀리면 당연히 뭐 매수 기회가 되겠죠. 아무래도 노브주들이 이제는 좀 시세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어쩌면 거의 끝물이라고 하죠. 로봇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진짜 끝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밀린 건지 몰라도 이런 종목들은 아직 시세가 크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 다른 뭐 로봇 관련주보다는 수급이 덜 들어온 측면이 있으니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일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해 보셔도 무리는 없어요. 아니면 시총 뭐 크게 변화가 없다, 시초가, 그러면 매수해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DIC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앞전 고점 돌파를 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다. 물론 이날에 매도를 하셨어도 제가 전일 뭐라고 했나요? 조정이 또 나온다, 시초가 또 약하게 시작을 한다, 혹시라도 또 밀리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한번 매매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예상대로 이렇게 또 뺀 다음에 또 앞전 이제 고점 넘기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19%에서 매도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매도했다고 한다면 변동 떴을 때부터는 매도 관점을 봤을 겁니다. 왜냐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급등주들은. 다만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 자금이 좀 한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당히 매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물 한 컵 마셔요. 그래서 일단 그 종목 설명은 이렇게 좀, 그 기존 종목들 설명은 여기에서 이렇게 좀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한번 봤을 때, 이 시간의 등락률 상위를 봤을 때 제가 봤는데 이제 어부 반도체가 이렇게 상한가에 치고, 마이크로 컨텍솔 뭐 이런 눈에 띄는 종목들 있잖아요.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제조 반도체도 그렇고 퀄리터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위 순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야에서 20일에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AI 반도체 이젠 생태계에 1조 원을 투자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장 마감 후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다. 다만 차트 베이스를 그냥 본다면 이게 추가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10% 나오잖아요. 만약에 뭐10% 나온다면 뭐 12, 13, 15%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보여요. 지금 이게 지금 역별로 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음봉으로 또 때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그 시간으로 강하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그런 식의 매매는 하지 마시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종목들을 진입하는 게 아니라, 갭이 이렇게 강하게 바로 이렇게 유동치는 종목들보다는, 제가 차트를 봤는데 레페스하고 네페스 아크가 좀 좋아 보여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특히 네페스보다는 네페스 아크를 더 제가 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세도 추가 시세도 적게 나왔죠. 0.81%밖에 나오지 않아서 매매하기도 좋고, 그리고 네페스의 알짜배기 있잖아요. 과거에 물적 분할을 네페스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나온 게 네페스 아크고, 어쩌면 알짜배기를 다시 또 상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 투자들이 얼마나 고심이 컸겠어요. 네페스의 알짜배기를 물적 분할을 해버려서 꼴 받은 상태에서 또 상장을 시켜버렸어. 상장을 신규 상장 시켜버려가지고
이젠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제 또 우하향 흐름이 강하게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오히려 뭐 제조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뭐 그 어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것보다 갭이 막 6%에서 막 10% 이렇게 시작하는 종목들은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상방으로 갈 자리가 있어요. 기다리시면 여기 지금 보면 121선을 강하게 넘긴 다음에 기잖아요.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5일선과의 모양도 굉장히 좀 조화롭게 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일시적으로 깨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방 흐름보다 이렇게 하방 흐름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상방을 한번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 경험상. 다만 손절 라인은 항상 잡으셔라. 만약에 이 종목을 세력에 보낼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대략 12,000원 이탈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이 종목을 보낼 생각이 없다 세력들이, 그럼 12,000원 이탈이에요. 무조건 12,000원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진입하시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12,000원은 손절 라인 잡고 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어디까지? 장대 한번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페스 아크가 좀 괜찮아 보여요. 반도체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오히려 그 시간으로 크게 갭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덜한 종목들, 조금 부담이 덜한 종목들을 좀 매매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2차 전지도 말씀드렸죠. 2차 전지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일한테크가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데 순환하면서 이제 납폭돼 있는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니,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세가 덜 나온 2차 전지 관련주를 공략하셔라. 그러면 이 세비캠도 말씀드렸지만 이수 스페셜, 티케미칼 같은 종목도 사실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대장주잖아요, 요놈이. 원래 과거를 봤을 때 원래 에코프로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에코프로는 너무 오버를 쳤고, 만약에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종목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뭐 이런 뭐 조단위의 이런 대형주보다는 사실 이게 제가 좋아 보이긴 한다지만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한다면 그냥 저는 말 그대로 미끄러진 애들 있잖아. 완전히 막장으로 미끄러진 애들. 18만 4,800원에서 지금 거의 90% 이렇게 밀린 애들. 그렇다고 실점면서 뭐 바로 상패가 된다든지 그런 위험성은 없어요. 니튼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야, 얘는 정지가 됐더라고. 근데 정지될 수밖에 없지. 실적을 보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실적 이제는 어쩌면 이제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시기 때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개판이잖아요. 이건 진짜 뭐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부채 비율이 이렇게 만약에 낮잖아요. 이렇게 겉에 이렇게. 그러면 살려줬단 말이야. 웬만해서는 옛날 때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낮으면 거의 다 살려줬어요. 간대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야.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00원 이렇게 적자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대표가 흰령을 맘먹고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갑자기 1,800억이 이렇게 뭐 나가리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다면 이 종목은 좀 위험하구나라는 거를 직감을 하셔야 돼.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낙폭 종목을 좀 즐겨 하신 분들은 무조건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 정상적인 종목도 은근 있거든요.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았으니까. 뭐 지금이야 뭐 고가 돌파 이렇게 좀 나오려고 이렇게 계속 이 지수 흐름이 우상향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종목들 나오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비캠 같은 경우는 실적은 사실 좀 안 좋게 나왔죠. 이번 연도 23년도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은 뭐 딱 봐도 뭐 해쳐먹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뭐야 영업이익하고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뭐 나가리 되는 게. 그리고 망할 리가 없어요. 일단은 얘네들은.
바로 망할 리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렌테크 같은 경우도 미친 듯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뭐 너무 말이 좀 안드로메다로 갔는데, 여튼 2차 전지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도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는 좀 좋아요. 전략적으로 좋고. 그럼 반도체는 제가 네페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가 완전히 미쳤더라고요. 하나그룹주들이 줄 서면서 막 수급이 그냥 죄다 막 들어오는데, 전일은 뭐 하나 오션부터 뭐 하나 뭐 시스템 맞죠? 금일 같은 경우는 하나 비전 그냥 뭐 상한가를 쳐버렸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갤러리, 근데 하나 갤러리아가 저는 좋아 보여요. 다른 종목들보다. 다른 종목들은 시총이 조단이거든. 거의 뭐야 거의 조단이에요. 그리고 PBR이 높아요. PBR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뭐 하나 보면 뭐 PBR이 뭐 낮은 종목 있어요. 하나 손해보험 같은 건 낮아요. 왜냐면 보험업종은 PBR이 다 낮아요. 참고로. 그래서 나중에 보험업종도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걸 제외하고는 정말 얘는 너무 저렴한 거예요. 상대론적으로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 그룹주를 공략한다. 그럼 하나 갤러리아를 공략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단기적인 매매에서는 제일 베스트야. 내일 만약에 맨 먼저 어떤 종을 봐야 되냐? 그럼 하나 갤러리아를 봐야 된다. 그 하나 갤러리아 시간을 보면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막판에 이제 1.43%로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판을. 그래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렇게 장대한번 넘었을 때는 음봉 모양 갇혀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금요일이다 보니까 수급을 넣지 않고 적당히 주봉 모양 이쁘게 만들려고 음봉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다만 요즘은 살짝 밀리면서 밑꼬리 달면서 장대한번 나오는 게 유행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살짝 뭐 1.43% 시작해가지고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된다.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1000만을 뭐 200을 매수해, 500 매수, 1000만을 매수한다. 만약에 1000만을 매수한다 한다면 이렇게 밀리는 모양이 나왔을 때 500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밑꼬리 달면서 장단봉 나오면 어떻다? 매도하는 거죠. 그 1차 매수분만. 근데 반면에 이렇게 음봉 모양 잡았을 때 매수를 했어. 근데 더 밀려. 더 밀리면서 음봉 모양으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 종가 베팅 하는 겁니다. 500 더 이제 종가 베팅 넣어가지고 1000 만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맘 먹으면, 아니면 200만 원 투자한다고 맘 먹으면 100 해서 나눠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밀렸을 때 1차 올라가면 그대로 뭐 반 정도 매수한 것만 수익 실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진짜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저렴한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가 낮춰가지고 다음 주를 대비하시는 전략이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매일매일 어떻게 수익 냅니까?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성상 매일매일 수익 내시는 것보다는 나한테 1%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1% 이상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하루 이틀 투자하는 거 어떻습니까? 시간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막 진짜 어떤 분들은 내일 바로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매매하면 망해요. 내가 꾸준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딱 골라가지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수익이 나왔을 때 매도해야겠다. 왜냐면 보통 내가 매수하면 무조건 밀리거든요. 보통은 마이너스 1, 2%막 3%막 이렇게 밀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 예상대로 시세가 들어오면 수익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예상가 틀리면 또 지루하게 옆으로 기거나 뭐 밀리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매매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익 본다는 마인드는 버려요. 무조건 홀딩 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시다가 수익을 본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다음날 나오면 운이 좋았다 해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그룹주뿐만 아니라 이게 확실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롯데그룹도 봅니다. 롯데그룹주들 보면 낙폭이 죄다 심해요. 물론 뭐 망한다, 부도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설마 저는 부도는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차트 베이스를 보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좋고요. 롯데 케미칼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룹주들이 이제 좀 바닥을 기는 그룹주들이 한 방 한 방 상방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롯데 그룹주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금요일 이제 바닥에서 10% 이상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우상향으로 뭐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건 확실히 롯데 케미칼이야. 좀 끌고 갈 만해요. 롯데 케미칼은. 어, 예를 들어서 하나그룹주를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종목은 롯데 에너지하고 롯데 케미칼 두 종목을 보이는데 어차피 롯데 케미칼이 이제 롯데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어요. 전 롯데 케미칼 이 종목도 요즘 대형주들이 수급이 잘 들어오다 보니까 롯데 케미칼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냥 매수해놓고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하자가 없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일 종목을 대략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세 종목을 설명드렸죠. 첫 번째 종목은 네페스 아크,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 갤러리아 맞죠? 그럼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롯데케미칼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만약에 진짜 내가 단기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나 갤러리아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스윙 관점 좀 끌고 가는 관점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네페스 아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롯데케미칼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손해볼 것 같진 않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